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2 학생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네 작품 독후감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 네 작품의 핵심 키워드 독후감 쓰면서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게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2대. 이게 1대라고 하면 1세대라고 하면 30년을 가르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3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3대라는 작품은 3세대가 나오니까 제일 위에는 의관정제하는 조의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조선시대가 고 조의관. 두 번째는 조상훈이라 나와. 일제감정기예요. 상과 훈장을 받고 싶지만 일제감정기니까 지식인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고민하겠죠. 그래서 바람피고 방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덕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 할아버지가 얘만 좋아해요. 손자만. 자, 이렇게 3대 이렇게 제 이름만 봐도 이름만 봐도 이 3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이렇게 시대처럼 2대입니다. 이게 3대가 아니라. 그러면 순환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 2대의 고난이 있는데, 자, 어떤 고난을 당했냐? 여기는 팔을 잃었어요, 팔. 자, 그러니까 팔을 보면 왼팔, 오른팔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의 좌의정, 우의정 하는 거잖아요. 왼쪽이 더 높아요. 쓸모는 오른쪽이 더 있지만. 왼팔을 잃었어요. 중요한 걸 잃었고, 오른쪽 팔만 남았으니까 뭔가 뻗어나갈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요거는 뭐라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식량. 응? 귀한 사람 오면 대접하는 자반고등어예요. 그럼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샀어요? 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를 끌려가서 왼팔을 잃었습니다, 왼팔. 그러니까 노동력이 상실되고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를. 그러면 이 둘이 이렇게 하나의 해결책. 이거 뭐라고요? 이게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니까 뭐라고요? 양발이 있어야 건널 수 있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요. 어려움의 해결책을 해결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아들을 업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 세대예요. 아빠. 여기에 아들을 업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업으려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처리했나 모르겠어요. 요거는 버렸나 어쨌나 업었을 때 한쪽 팔로 들었겠죠. 그러면 요 고등어도 한쪽 팔로 들었겠죠. 그래서 요걸 받쳐서 얻으려면 요 남자를 잡으려면 엉덩이를 잡으려면 한쪽 팔을 아들을 잡죠. 그러면 아들한테 고등어를 건네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건네주는 거예요. 식량을 건네주면서 위에 엎입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아들이 아빠를 얻으면 뭐가 돼요? 그냥 효도소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가 잡치고 아빠가 거꾸로요. 아빠는 다리를 다치면 마중 나오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이해되나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 팔이 다치고 여기 다리 다치는 것까지 설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냥 효소설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여기 이거 늙을도자거든요. 늙을도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합치면 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빼면 효도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거를 반대 상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화합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힘을 합쳐서 고난과 순환을 당했지만 화합하고 두 세대가 합sem해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 마을의 용머리째, 마을에 보면 좀 신기한 거 있어요. 마을의 무속 신앙이 되는 용머리째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끝나요. 용머리째, 쟤는 고개고 용머리째에서 요 두 개가 이렇게 건너가는 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용머리째. 자, 순환이 돼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아빠가 아들을 보았을 때
아들이 아빠를 보았을 때, 자 이렇게 다쳤죠. 네. 젊었을 때는 그런 못 느끼지니까 다치니까 더 알겠죠. 맞죠? 네. 자기가 다쳤죠. 다친 사람의 마음을 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있어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순환과 신환을 거쳐가면서 서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화합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 2세대의 고통과 살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써준 거예요. 자, 됐나요? 네. 자, 다음. 자, 메밀꽃 피는 겁니다. 메밀꽃. 이 제목이 왜 그러면 메밀꽃이 필 무렵이냐? 이 무렵에 사건이 났습니다. 옛날 사건. 옛날 사건. 그 다음에 현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자, 메밀꽃이 필 무렵. 그럼 메밀꽃의 특징은 뭐냐? 엄청나게 하얘요.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때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서 하얀 빛을 뿌려줘봐요. 그럼 여기 있는 밭이 메밀꽃을 피면 요 하얀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겠죠. 굉장히 낭만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낭만적인 상황 때문에, 이 배경 때문에 뭐라고요? 옛날에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사건이. 현재는 뭐라고요? 산길을 가면서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생원이란 건 뭐냐? 생원. 그냥 김 선생, 이 사장 이런 의미예요. 원래 생원시를 합격해야 돼, 과거를. 근데 사람들이 선생 아닌데 선생이라고 부르잖아. 선달은 그냥 조씨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생원, 이생원 이렇게. 장돌뱅은 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런 걸 보고 역마살이라고, 역마살. 떠돌아다니는 사. 역마살. 자, 성서방네 처녀가 있어요. 성서방 처녀하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언제? 메밀꽃이 필 무렵에. 달이 밝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혹시 엄마일까? 이런 거예요. 엄마라고 단어는 안 했어요. 소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래서 엄마일지도 몰라. 이래서 왼손잡이니까 엄마일지도 몰라. 얘네 고향이 거기래. 내 사연하고 비슷해. 얘 왼손잡이도 비슷해. 하는 것처럼 계속 추리를 해서 추측을 할 뿐이지. 혹 엄마라고 단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어요. 사람들이. 젊은 장동울뱅이 얘도 역마살을 유전으로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이 호러머니가 얘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이고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엄마가 집에 쫓겨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로 나를 뵙고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라고 하니까 얘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서 개울에 빠지고 개울에 빠지는 순간 얘를 꺼내주고 신체적인 접촉을 밀접하게 하죠.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고 이거 차갑잖아요. 물은. 네. 따뜻함을 느끼고 혈육의 정을 어느 정도 느끼죠. 됐나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요 허생한과의 추억을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는. 그러면서 자, 허생이 여기 있고 조선달이 여기 있어요. 아니면 동기가 여기 뒤에 따라오면 여기서 누굴 얘기할 수 있어요? 처녀와의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다가 얘는 뒤지고 얘는 이렇게 또 길을 오다 보면 여기가 동유와 허생원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고 여기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듣겠죠? 네. 그러니까 허생은 다 들어요. 뭐를? 허생은 얘하고 성처방 얘기도 하고 얘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는데 얘네들은 서로 못 듣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산길을 가게 만들겠죠? 저녁에 산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정도 쫓기지만 메밀꽃 필 무렵이고 뭐라고요? 보름달도 밝으니까 길을 떠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는 길도 옛날 느낌이 나죠?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보름달이 떨고 메밀꽃이 피니까 본능적으로 요 성처녀가 있던 고향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뜨죠? 생각이 나니까 메밀꽃이 필 때마다 그래서 밤길을 떠났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설에서
이 메밀꽃이 핀 광경을 묘사한 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느껴진대요.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숨죽일 듯이 달빛이. 그 요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유명해요. 자, 그러니까 메밀꽃이 필 무렵에 옛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동의와의 마음을 그쵸? 이쪽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로 많이 쓰는 거죠. 됐어요? 네. 자, 메밀꽃 필무렵. 자, 다음. 자, 기억 속에 들 것입니다. 기억 속에 들 것. 자, 제목이 되게 중요하죠? 기억 속에 들 것이다. 들의 표시다. 그렇습니다. 자, 오! 나가 여기에 따로 나오네요. 그죠? 나가. 그러면 관찰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됐어요? 네. 자, 보면 부잣집의 당돌하고 적극적인 소년이죠. 부잣집이니까 성격상으로 더 적극적인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돌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숙부 조카 명선이를 괴롭힘. 그러면 이게 명선이네요. 그러면 분명하고 선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허생원은 뭐라고요? 가공의 남자, 돕고 있는 남자. 고등학교 때 이게 나와요. 희곡으로 바꾼 거. 그럼 이 역할이 감초 역할이니까 좀 더 늘어나죠. 역할이 뭐 그런 거. 동의는 아이 같은 아이, 내 아이. 성서방 내면 섹시한 처녀. 어쨌든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분명한 소녀죠. 숙부 괴롭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부모입니다. 입속이 이익이 빠르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치? 네. 명선이로부터 금반지를 얻어나기 위해서 꼬시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역할이죠. 고아가 된 명선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명선이가 죽은 후에 금반지 간 주머니를 발견하지만 강물에 떨어뜨리짐. 그러면 얘는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강물은 뭐야? 세월의 곡물, 잊어버리는 강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금반지는 뭐랄까? 물질력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볼까요? 만경강에 피단민이 많습니다. 명선은 명선이가 불쑥 내 앞에 나타나서 꾀죄죄하자. 그쵸? 엄마는 피난민이를 데려왔다고 나를 혼내려고 했는데 금반지 하나를 건네네. 헐. 그지? 금반지 하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처음 피난민들을 딱 하는데 피난민들 중에서 이게 뭐라고요? 그 비맞이 재물,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태도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또 더 달라고. 그죠? 금반지만 집착을 하는 거죠. 감난하는 거. 금반지 하나를 줬으니까 또 있을 거라고. 왜? 금반지를 확 줄 정도면.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쥐바라 숨꽃처럼 강물에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돼요? 다리가 잘려져 철근이 삐죽난 이런 것을 피어난 쥐바랑이 숫. 그러면 쥐바라 숨꽃 한번 찾아봐야죠. 네. 그래야 이 기억 속에 들꽃이 명선이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왜 철근이 뭐예요? 이게 다리 잘린 철근이 전쟁이겠죠. 전쟁 내서 끊어지겠죠. 거기에 하필이면 걸려있대. 철근 끝에 돈이. 그지? 근데 여봐
금가락지도 들어있는데 나는 놀라서 떨어뜨린 거네. 버린 게 아니라. 아, 자, 여기에서 뭐 찾아봐야 돼요? 쥐 뭐라고요? 쥐바라숭. 쥐바라숭. 이 꽃이 진짜 있나로 확인해봐야 되잖아. 기억 속에 있을 꽃인데 없는 것 같아. 바람에 강물어 떨어졌다. 왜 없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오, 들꽃, 쥐바라 숨꽃, 중하나 숨꽃 진짜 없나? 쥐바라 숨꽃, 동학 검색. 현실에 있는가요? 이렇게, 그지? 사전 없고 소설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체이다에 핀 쥐바라 숨꽃이라는 봤습니다. 이렇게. 쥐바라 숨꽃 찾아봐야 되는데 쥐어는 꽃이라고 하는 거. 나가지연의 꽃이 있는데 쥐바라숭. 꼬질이 뭔가? 쥐바라 숨꽃. 누구? 쥐바라 숨꽃이네. 해바라기인가?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동안 동전만한 들꽃. 들에서 봤을 만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됐나요? 네. 몇 가지 됐고. 자, 다음. 해보자. 네. 자, 또 옥상 위에 민들레 꽃이네요, 또. 민들레를 뭘 상징해요? 희망? 흔하게 하는. 쥐바라 숨꽃은 뭘 상징했어요? 영선이 네. 전쟁 중에 쓰러져 버린 어린아이들. 죽음? 전쟁 중에 죽어버리는 어린아이들. 이해돼요? 네. 자, 민들레 꽃입니다. 시멘트 틈을 뚫고 생명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내가 얘는 시멘트 뚫고도 살으려고 하는데 내가 자살하면 안 되지 하고 살자. 자살 거꾸로 살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살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읽어봐. 자살자. 자살자예요. 자살자예요. 자살자. 오, 이게 읽는 거에 따라 다르네. 왜요? 자살자예요. 자살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어린이가 됩니다. 근데 왜 자살을 하는지 생각해봐야죠. 자살 방지 대책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 쫓겨났습니다. 아파트 회의에서. 왜? 항복 아파트. 이게 무슨 법이에요? 반환법. 항복하지 않아요. 물질적 풍요만 뜻하니까. 근데 어린이를 회의에 데려왔다고 나는 한마디 하고 싶다고 방지대책, 자살 방지대책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막 핀잔 주지. 근데 나는 느끼지. 엄마가 자신을 필요하지 않다고 자살한대. 누구랑 똑같네. 난 필요 없잖아. 이게. 친구와의 전화로 막내를 괜히 낳았다고 말해. 이게 저놈 골치 아파 죽겠네. 이게 상처야. 그래 나 필요 안 해. 자살해. 그쵸? 상처 받을 수 있는데 얘 되게 예민하네. 나중에 작가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조금만 더 보시면 궁전이야. 궁전처럼. 그럼 궁전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건물밖 궁전이라는 거지. 할머니가 두 병이 자살해. 왜? 할머니 그냥 아파트에서만 사시는 거. 가족 소통은 없고 물질은 부자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값 떨어진대. 와, 염려돼서 자살 방지 대책을 하셨다. 근데 얘는 느낌을 알아. 자살에 대한. 그래서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더니 쫓겨났어. 부자들이 살아. 이 아파트는. 아파트 값 떨어질 거 염려하고. 진짜? 근데 나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고 가족이 날 필요할까? 그 노인들은 말하고 가족이 날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하고 찾아가는 헤맨 길, 엄마를 사랑한다는 깨달은 거, 서로 사랑을 하면 덜하다는 거지. 그걸 줄게 뭐라고? 민들레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뭐 줘야 되고 가정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그걸 아이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치? 이게 민들레 꽃이야.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보니까 다 정리해 보시면 또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 메밀꽃과 민들레꽃과 또 무슨 꽃이 있었죠? 민들레꽃과 기억 속에 들 꽃과 아, 꽃의 공통적 차이점에 대해서 써도 연결해서 써도 꽃의 의미가 다르잖아. 세 개가 다 두 개만 쓰라고 그랬죠, 두 개만. 두 개만 쓰는 거야. 두 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순환이대랑 3대랑 이 세 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인터넷에서 3대를 찾아서 순환이대와 3대. 또 여기에서 꽃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뭐 기억 속에 들 꽃과 뭐라고요? 옥상에 민들레꽃과 메밀꽃 필. 매물꽃하고 요 세 개의 어떤 요소, 이 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체 줄거리나 주제나 어떤 상황에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테마로 꽃의 의미, 소설 속 꽃의 의미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순환이대와 3대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면 고등학교 세특의 세를만큼의 좋은 독후감이 나옵니다. 동아쌤입니다.